7월 27일 일요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기상센터입니다. 오늘도 한반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 아래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 태풍 크로사의 움직임과 열대저압부의 변화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고 있어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있던 제7호와 제8호 태풍은 각각 열대저압부가 되었습니다. 더블 열대저압부입니다. 열대저압부의 중심보다 동쪽에 짙은 구름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열대저압부 주변에서 부는 남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부는 남동풍이 충돌하여 피어나는 구름입니다. 제9호 태풍 크로사는 7월 26일 15시에 대형 태풍이 되었습니다. 올해 첫 대형 태풍입니다. 이 태풍은 크기가 커서 매우 느리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 일최고 기온은 경기도 광주 퇴촌에서 41.3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다시 40도를 넘었습니다. 이 기록이 공식 기록이 될 수 있을지 기상청 발표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날 일 최저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영등포로 29.3도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초열대야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 기록된 41도입니다. 당시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여 우리나라는 열돔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는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있었습니다. 태풍 종다리는 일본 남쪽 해역을 북동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선성 저기압이 있었습니다. 태풍과 전선성 저기압 사이에서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태풍이 전선성 저기압에 이끌려 진로를 서쪽으로 틉니다. 그리고 일본 남쪽 해상을 통과할 때 우리나라에 남동풍이 불었습니다. 이 남동풍이 산맥을 넘어 팬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홍천에서는 41도가 기록되었습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겠습니다. 7월 27일 일요일 6시 기준입니다. 폭염특보가 전국을 덮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폭염경보입니다. 폭염특보 지역에서 빠진 곳은 강원도 태백과 제주도 한라산뿐입니다. 강원도 태백은 좀처럼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쪽 해역에는 강한 남동풍이 불어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발표 시각은 한국 시간 27일 03시입니다. 이제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사라졌습니다. TD로 바뀐 제8호 태풍 꼬마이만 남았습니다. 제9호 태풍 크로사는 TS급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1W가 발생했습니다. 열대저압부 동쪽에서 대량의 구름이 생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직은 옐로우 서클이며 태풍 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남쪽 해역에서 일단 태풍 발생이 시작되면 멈출 줄을 모릅니다. 기상청의 태풍 예상 경로를 보겠습니다. 제7호와 제8호 태풍은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제9호 태풍 크로사뿐입니다. 태풍 크로사는 마리아나 제도 부근에서 발생해 매우 천천히 북상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예보원이 매우 작습니다. 예보원이 작다는 것은 예보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근에는 오가사와라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보원이 매우 커집니다. 이는 태풍의 진로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체적으로 태풍은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질 경우 일본 쪽으로 진로를 틀 가능성도 있습니다. 7월 27일 일요일 12시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역에는 거대한 등압선 내에 열대저압부가 있습니다. 제7호와 제8호 태풍 두 열대저압부가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일본 규슈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에만 비구름이 걸릴 뿐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비구름을 북상을 막고 있습니다. 열대저압부로부터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남동풍이 산맥을 넘어 팬 현상을 일으키면 우리나라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7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기상센터입니다. 태풍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제9호 쿠로사가 올해 들어 초응으로 대형 태풍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중심에서부터 시속 15마일 이상의 강풍이 미치는 거리는 남서쪽으로 560km, 북동쪽으로 440km로 확인됐습니다. 합치면 그 직경은 무려 1000km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면 한반도 전체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15마일 이상의 강풍이 한반도 전역을 감쌀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 만큼 단순히 큰 태풍이 아닌 대형 태풍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강풍력 직경이 1000km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쿠로사는 중심 기압도 낮고 등압선 간격도 촘촘해 태풍의 세력이 상당히 응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남쪽 해역, 특히 제주도 남쪽에는 또 다른 열대조합부가 정체하고 있는데요. 이 열대조합부 역시 태풍 쿠로사와 함께 하나의 넓은 저기압 권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계열의 저기압이 서로 맞물리며 거대한 반시계 방향 회전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마치 하나의 커다란 소용돌이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러한 대기 흐름은 일종의 자연적인 조절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태풍과 열대조합부는 해수면에서 증발한 수증기와 열을 북쪽으로 운반하며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균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압계의 정체가 그 주된 이유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 두 강력한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버티고 있으면서 대기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를 몰고 오는 저기압은 우리나라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태풍조차 한반도로 북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늘은 맑고 습도는 낮으며 강한 일사가 그대로 내려지면서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염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압계는 변화를 거부한 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고기압의 지붕 아래 완전히 갇힌 영국입니다. 열돔 현상이 계속 유지되며 도심과 내륙을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8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기압계의 뚜렷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쿠로사는 일본 동쪽 먼 해상에 위치하며 전반적인 경로는 동북동쪽으로 매우 느리게 이동 중입니다. 한반도 인근에는 여전히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북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열대조합부는 사흘째 정체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 역시 북태평양 고기압에 갇힌 채 더 이상 발달하지도 북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되었던 한반도 중부 지역의 강수도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비구름이 한반도를 비껴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다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키나와 부근 해역에서는 눈에 띄는 또 다른 열대 소용돌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상에서 볼 때 이 지역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구름띠가 명확히 포착되고 있으며 여기서 새로운 열대 요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에는 해수면 온도가 이례적으로 높은 영향으로 이렇게 고위도에서도 열대 요란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GFS 모델과 독일의 이콘 모델 모두 이 열대조합부의 위치를 비슷하게 잡고 있고 강수 영역도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중부지방에 약하게 비구름이 걸쳐 있지만 뚜렷한 강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열대조합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강한 고온 건조한 공기를 밀어넣으며 폭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 날씨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더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가뭄이나 더위를 식힐 단비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람의 바람은 같을 순 없지만 날씨는 언제나 중립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태풍 쿠로사의 경로 변화 그리고 오키나와 부근의 열대요란 발생 여부가 향후 일주의 날씨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